1월 달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45억 달러랍니다. 반중 쇼크의 사상 최대 적자라고 하는데요. 많은 우려가 들은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가 2023년에 도대체 얼마나 추락할까 걱정이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 같다라는 전망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대안이 뭐야? 이딴 얘기를 저한테 묻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검찰공화국, 사기꾼 공화국을 만든 놈들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놈들에게 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시부리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들이 저한테 제대로 된 지적을 해달라. 제대로 된 비판을 해주면 당연히 수용해야죠. 제가 저한테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니까 제가 울컥하는 거고요. 그런 놈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하고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조언해주면 제가 좀 더 공부하게 해주면 제가 당연히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중국 관련한 이제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죠. 반도체가 43% 급감했다고 얘기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 시진핑한테 바짝 엎드리든 알랑방구를 끼든 뭔 짓거리를 하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고개 사기를 해야지 우리 같은 나라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하지만 불안하다라는 거죠. 상품수지도 작년보다 90억 불 급감했고 여행수지 적자도 15억 불로 3배 적자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니까 여행수지 적자는 더 커지겠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행수지 적자가 심해집니까? 국내 여행 가면 제주도 가면은 일본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일본을 가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국내에서 국민들 상대로 내국인들 상대로 뜯어먹는 게 너무 심하니까 해외를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직구가 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해외에서 파는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더 비싸니까요. 해외를 찾는 거죠. 오죽하면 삼성 TV를 미국 아마존 이런 데서 직구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500만원, 미국 직구로 사면 100만원, 150만원 이러니까 그 불편한 직구를 감수하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기업들, 재벌가 족벌가들한테 계속 퍼주고 지원해주는 걸로 거치는 게 아니라 중소업체들, 정말 청년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하고 그들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 좀 지원해주고 챙겨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대기업들에게만 목맬 수 있겠냐라는 거죠. 대기업에만 목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마이너스가 심한 거죠. 걱정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40억 달러였다는데 그보다 지금은 더 심하죠.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원달러 레원율도 지금 날리고 금리도 시중금리도 계속 오르고 이래저래 안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많은데 한국경제신문 같은 거구 신문이 이 정도의 기사를 낸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게 현실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역대급 고물가, 고금리, 고령화, 인구절벽, 대한민국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씁쓸하죠. 한국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고 고물가에 고금리인데 부자들은 뭐 여유롭죠. 기름값 오르면 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기름값이 1,500원, 1,700원이 아니라 한 4,000원쯤 되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떠들어댑니다.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서민들이 함부로 차 가지고 못 나오니까 거리가 차가 길이 뻥뻥 뚫릴 거니까 서민들이 차를 못 끌고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호텔의 뷔페값이 한 30만원, 50만원 되기를 그들은 바라죠. 왜? 그래야 서민들이 구질구질하게 자기 옆에서 밥 먹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한덕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인간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을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층민, 그러니까 노예로 생각하겠습니까?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은 절대로 국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챙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좀 암담하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걱정도 많이 되죠. 저렇게 상황이 안 좋다. 경상수지도 마이너스다. 또한 계속해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줄여야죠. 소비를 줄이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그 소득 안에서 지내야 되고요. 어떻게든 좀 더 줄이고 저축을 해서 돈을 아껴야 됩니다. 돈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뭐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당연함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라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돼 있죠. 이제 저처럼 부정적이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안전하게 살아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하게 살아가자인 거지 떼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부자가 되자고 떠들어야 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죠. 저도 마음 한켠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마음 먹는다고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되고 뭐 재벌도 되고 불가능은 아니겠죠. 근데 가능성이 0.0001일 거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에 내 정성을 쏟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착실하게 당장 내 앞에 있는 일 좀 열심히 하고 상실하게 하고 인정받고 또 사람놀이하고 가까이 있는 동료들하고 가족들하고 밥 한 끼 하고 커피 마시고 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월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달러랍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얘기할 정도면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다.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